네, 중단된 노선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혹시 채널을 구독하시거나 시청하시는 분들 중 김천 시민분들이 계신다면 주목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기 앞서 한국철도공사가 추석 연휴 기간 승차권 예매 서비스 공지를 올렸다가 내린 것이 8월 27일 수요일 기준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공지는 일부 승차권 예매 중지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먼저 뜨거운 감자였던 전북 버스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8월 26일 오후부터 시작된 노사 간 협상이 장시간 진행 끝에 타결되면서 파업을 피했습니다. 전북 자동차 노동조합에 따르면 도내 18개 시외와 시내 및 농어촌 버스 운수사 노사가 27일 수요일 오전 9시 45분부로 전북 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임금 약 10% 인상에 합의했고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2026년까지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간 약 10% 인상한 임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얼마 전 영상을 올린 것대로 함양과 거창에서 오산으로 가는 시외버스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지기도 했죠. 예약처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수원, 오산, 대전, 복합 노선의 함양, 고창 연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은 댓글을 통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거창고속이 연고 지역과는 전혀 상관없는 노선을 담당하는 것도 있었고 수원, 대전, 복합 노선을 거창까지 연장하지 않겠나 하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죠. 동시에 배차에도 변화가 생겨서 수원에서는 앞으로 인천발과 함께 함양 거창행 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증액 효과도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9월 1일부터는 김해, 거제, 고현 노선이 운행을 시작합니다. 하루 4회 우등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운행거리 60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초단거리에 해당하는데 요금 11,300원으로 책정되고 있는데요. 고속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거가대로를 통한 운행밖에 방법이 없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가 아닌 도로가 운임이 비싸게 계산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초단거리인 것 치고 부담감이 세 보입니다. 그리고 하루 4회밖에 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 안 되겠다면 부산으로 이동해서 갈아타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저렴하게 이동을 하는 방법을 쓰고 싶다면 하단역에서 출발하는 2000번이 있는데 거제 고현동으로 직통을 하지 않고 옥포 일대를 경유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김천 간을 오가는 버스가 곧 돌아옵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동서울 김천 직통 노선이 운행을 시작하고 하루 3회 예정되고 있습니다. 저녁에 출발하는 차량편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정 안 되겠다면 다른 교통수단이나 노선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 남부에서 출발하는 버스 노선 또한 김천시가 9월부터 운행을 시작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 했죠. 서울 남부발은 대전 유성구 경유를 하는 것으로 가닥 잡고 있습니다. 우선 시작은 동서울에서 출발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서울 남부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운행을 개시하기까지는 당분간 서초구 쪽에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서울 김천 간 버스는 몇 년간 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경북 김천 노선도 있었는데 코로나19 이후로 아예 안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철도에게 경쟁력 측면에서 많이 부족한 편이기도 해서 수요 확보에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몇 년간 철도 아니면 방법 없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철도에게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방법으로 대처하기가 꽤 어려운 측면도 강했는데요. 동서울 김천 노선을 시작으로 대체 방법도 마련된 셈이니까 많은 분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세종 시간도 살펴보고 동양고속 한 번 더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먼저 9월 1일부터 서울 경부 세종청사 세종터미널 개통은 세종 이청사를 추가로 경유하고 국무조정실 경유 개통은 아름동에도 추가 경유하는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세종 이청사는 국세청 앞에 있는 별도 지점에서 타고 아름동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탑니다. 동양고속 단독의 경우 서울 아산시 간 직행 노선을 봐야 하는데요. 10월 1일부터 서울 경부 천안 아산역 아산 온양 노선이 천안종합운동장 앞, 천안시청 앞에도 정차합니다. 천안 IC를 통해서 천안시 내부를 경유하는데도 불구하고 천안 아산역까지 그냥 갔죠. 더군다나 천안 불당동 쪽에서 서울행 버스 정차를 전부터 요구하기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절차에 착수했죠. 그리고 서울 경부 아산 탕정 노선은
10월 1일부터 더 이상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 캠퍼스로 가지 않습니다. 종점부 변경 때문에 온양까지 간다는 공지가 나왔고요. 그래서 10월 1일부로 서울 경부 아산 온양 개통이 2개에서 3개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탕정면사무소 경유 개통은 일단 정차지 개수부터 천안 아산역 경유 개통보다 더 많기도 하고 종점부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담으로 이번에 동양고속도 노선 구성에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전 영상에서 말했던 대로 동서울 출발 창원행과 마산 진해행 정차지 구성을 일부 바꾼다고 했죠. 이게 범고속시외 운수사의 트렌드로 자리 잡히는 건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역버스 살펴보겠습니다. 8월 30일부로 송포초등학교 영등포 소방서 타임스퀘어 간 M7646번이 운행 중단된다는 공지가 현장에서 게시됐습니다. 또 9월 1일부터 고양 직행 좌석버스 1100번의 노선 경로가 대폭 바뀌는데 기존 덕양구를 경유해서 숭례문까지 가던 걸 일산 IC 등을 통해서 당산역과 영등포까지 가는 것으로 바뀝니다. M7646번 운행 중단에 따라서 1100번이 역할을 대신하기로 한 것 같고요. DMC나 신촌, 광화문, 숭례문 일대나 덕양구 일대뿐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철도 차량 제작사와 관련한 안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다원시스를 통해서 계약 체결한 EMU 150, ITX 마음 208량의 계약 기간이 정정되어서 2026년 12월 15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계약 시작일은 2019년 11월 20일부터였고요. 앞서 2023년 11월에 계약 기간이 2023년 11월 10일까지였던 걸 2025년 6월 14일까지로 바꿨다가 또 한번 바꾼 것으로 보이고요. 그 사이 계약 금액도 정정됐습니다. 4호선 전동열차 210칸건에 대해서도 이번 주 계약 기간이 바뀌어서 올해 8월 28일까지였던 게 12월 12일까지로 연기됐습니다. 4호선 건은 2020년 6월 15일부터 시작됐죠. 그렇지 않아도 오래된 열차를 새 것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줘야 할 상황인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서울 지하철 열차 교체 사업의 선금 사용 내역과 함께 문제를 지적했던 바로 그 부분이죠. 많은 말은 하지 않겠지만 정말 사업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단순 제작을 넘어 한 운수사의 차량 운영까지 영향을 크게 끼치는 영역이기 때문에 진도가 자꾸 늦어지면 피해는 커지게 되어 있다고 해야 할 겁니다. 9월 26일부터 KTX SRT를 포함한 열차편 수십 편이 당분간 운행을 하지 않는다는 공지가 나왔죠.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는 따로 표시되는 링크를 타고 가셔서 시청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철거 공사에 들어간 뉴스키어 현장 영상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오겠습니다.